달빛 아래 안채의 문이 닫히던 밤. 달빛이 머문 안채. 그해 가을 양반댁 안채에는 오래도록 웃음이 없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다스리시던 때였지요. 경상도 안동 땅 학이 날아드는 아름다운 마을에 권씨 문중에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으나 주인 권진사는 지난봄 급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3세 나이였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안방마님은 홀로 남아 밤마다 초롱불만 밝혀두었습니다. 20에 시집와서 2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없는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마님의 나이 43, 아직은 절다할 수 있는 나이였으나 과부가 된 양반과 여인에게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대문채에는 문객들이 드나들었고 사랑채에는 집안 어른들이 모여 집안일을 의논했으나 안채는 고요했습니다. 하녀들조차 마님 앞에서는 숨소리를 죽였고 마당을 지나는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지요. 마님이 가장 믿는 이는 마국간 일을 맡은 노비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종이었습니다. 나이는 35, 힘이 장사요, 말수는 적었으나 눈빛이 곧고 손놀림이 성실했습니다. 주인 권진사가 살아계실 때부터 집안의 꾸준 일을 도맡아 했고 누구보다 충직했습니다. 권진사가 병석에 누웠을 때도 돌쇠는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의원을 모시러 심리기를 달려가곤 했습니다. 주인이 숨을 거둘 때도 곁을 지켰고 장례를 치를 때는 앞장서서 일을 처리했지요. 가을바람이 불던 날, 9월 보름 한가위가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마님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았던 가을이 떠올라 마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님, 저녁상을 드릴까요? 몸종 춘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만두거라. 입맛이 없구나. 춘향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러났습니다. 마님은 며칠째 제대로 드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은 지났으나 아직도 달은 환했습니다. 마님은 초롱불을 켜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야, 오늘은 장작을 조금만 더 가져오너라. 그날따라 마님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고 길었습니다. 돌쇠는 장작을 한 알음 안고 안채 앞으로 왔습니다. 평소라면 부엌 옆 장작더미에 놓고 갔을 텐데 오늘은 마님이 부르셨기에 안채 문 앞까지 왔습니다. 마님,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수고했구나. 날이 부쩍 차가워졌다. 돌쇠는 장작을 내려놓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너는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 있었사옵니다. 그래, 그랬구나. 내 어미가 우리 시어머님을 모셨지. 돌쇠의 어머니는 안방마님의 시어머니를 모시던 몸종이었습니다. 돌쇠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며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거리. 돌쇠는 안채 문 앞에 장작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간이 춥구나. 잠시 안으로 들거라. 안채의 문턱은 노비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종이 안채에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낮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밤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돌쇠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소인은 문 밖이 편합니다. 마님은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적막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따뜻한 곳을 외면하면 병이 드는 법이란다.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소인은 주인이 없는 이 집에 법도를 따질 이가 누구란 말이냐? 들어오너라. 돌쇠는 끝내 한 발짝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한 발이 그날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안채 안은 따뜻했습니다. 화로에는 숯불이 타고 있었고 방에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벽에는 주인 권진사의 글씨가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거라. 소인이 어찌 오늘만은 그런 말 하지 말거라. 피곤하구나. 마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을 치른 후 몇 달 혼자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초롱불이 흔들리자 그림자 둘이 벽에 겹쳤습니다. 마님은 말없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니 몸이 풀렸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내 나이가 35이라 했지? 그러하옵니다. 장가는 아직인가?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 같은 것이 어찌. 이 집 종들도 다들 혼인을 했는데 너만 아직이구나. 사실 돌쇠에게도 혼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종이며 장터의 주모가 중매를 서겠다고 했지만 돌쇠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마님은 외롭지 않으신지요? 돌쇠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자신도 놀랐습니다. 감히 마님께 이런 질문을 하다니. 마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마님의 손과 돌쇠의 손이 살짝 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돌쇠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마님도 놀란 듯 손을 거두었습니다. 달빛 아래의 고백. 돌쇠야. 마님이 불렀습니다. 네. 마님. 이 집에선 나를 여인으로 보는 눈이 사라진 지 오래구나. 그 말에 돌쇠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은 나를 며느리로만 보셨고 남편은 아내로만 보았지. 하인들은 주인마님으로만 본다. 그런데 마님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가끔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았다. 돌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들켜버린 것일까? 자신도 모르게 품었던 마음을. 소인은 감히 알고 있다. 내가 날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널 어떻게 보는지.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인이 살아계실 때도 가끔 생각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충직할까? 왜 저리 묵묵히 일만 할까? 왜 나를 볼 때면 눈을 피할까? 돌쇠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만은 주인과 노비가 아니라 사람으로 있자꾸나. 초롱불이 낮아졌습니다. 말은 더 줄었고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 마님이 일어섰습니다. 돌쇠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마님, 소인은 이만. 까지 말거라. 두 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인은 종이고 마님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마님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마님. 돌쇠야, 나도 사람이란다. 여자란다. 마님의 손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차가울까. 돌쇠는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인해놓았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 이러시면 마님께 화가 미칩니다. 이미 화를 입었는데 무엇이 더 있겠느냐.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이 삶이 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래도 안 됩니다. 돌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리고 그때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외로움을. 돌쇠야. 예, 마님. 내가 옳다.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마님이 돌아섰습니다. 창가로 가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다시 달빛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구나. 돌쇠도 마님 곁으로 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천리 같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 종으로서, 충직한 종으로서.
그래.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문이 닫히던 순간, 이제 가거라. 마님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마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오늘 밤 일은 없었던 일이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마님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돌쇠도 고개를 들어 마님을 보았습니다. 소인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안채의 문은 아주 조용히 닫혔습니다.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올 무렵 돌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국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국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 마님의 눈빛, 마님의 손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돌쇠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자신은 종이고 마님은 양반가의 과부입니다.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더구나 마님은 주인의 부인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도리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이었다면 이 세상에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마님은 다시 안방에 홀로 앉았지만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춘향이가 아침상을 들고 왔을 때 마님이 오랜만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님,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그런가? 오늘은 밥맛이 좀 나는구나. 춘향이는 기뻐하며 물러났습니다. 마님이 며칠 만에 제대로 드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미소에는 춘향이가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그 뒤로 둘은 다시는 그 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충직한 종으로 일했고 마님은 과부의 도리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이 밝은 날이면 돌쇠는 장작을 조금 더 가져왔고 마님은 초롱불을 조금 더 오래 켜두었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 눈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안부를, 그리움을, 그리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리에 대한 아픔을.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돌쇠는 마님의 처소 앞 눈을 치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추우신가요? 따뜻하게 계신가요?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던 날 마님은 창밖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돌쇠야, 봄이 왔구나. 너도 보고 있니? 소문과 위기.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집안 하녀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가 요즘 안채 쪽을 자주 기웃거린다더라. 마님도 돌쇠를 유난히 아끼시는 것 같아. 에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마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한번 시작된 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집안 어른인 권진사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요즘 집안이 어수선하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별일 없습니다, 시동생. 그런데 돌쇠라는 종말입니다. 너무 집안일에 간섭이 많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돌쇠는 충직한 종입니다. 주인 어른 살아계실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 과부가 된 집에 남자종이 너무 드나드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형수님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돌쇠를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 마님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만났습니다. 돌쇠야, 너는 이 집을 떠나야겠구나. 돌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하겠습니다, 마님. 미안하구나.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데. 아닙니다, 마님. 소인이 있어서 마님께 누가 되었습니다. 이별의 순간. 돌쇠가 떠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권진사의 동생이 아는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돌쇠는 마지막으로 안채 앞에 장작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님은 문 안에서, 돌쇠는 문 밖에서 문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건강하거라. 마님도 평안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안방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과부로 살았고 안동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품위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님은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도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로 보이는 여인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돌쇠도 마님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14막 마지막 소식.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이제 7순이 넘은 나이, 홀로 지낸 세월이 더 길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춘향이가 말했습니다. 마님, 돌쇠가 밖에 와 있습니다. 마님 소식을 듣고 마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오라 하거라. 백발이 된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마님, 왔구나 돌쇠야. 죄송합니다.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와주어 고맙구나. 마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돌쇠야, 그날 밤 고마웠다. 마님,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것이 마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설이 된 이야기. 마님이 세상을 떠난 후 돌쇠는 3년상을 치렀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3년상을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님의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쇠도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불륜이라 했고 누군가는 순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달빛이 밝은 밤이면 안동 땅 어딘가에서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난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나마 이루고 있다고. 전통 야담이란 이처럼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오래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날 밤 안채의 문이 닫히던 그 순간은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순수했고 지켜졌기에 더 고귀했던 달빛 아래 안채의 문이 닫히던 밤. 그 밤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